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먼 바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인기가 자꾸 줄어드는 인문학, 그 중에서도 동문학을 가르치는 대학 선생이었다. 릴케라는 이름을 발음할 때 그녀가 20살 시절에 그 이름을 발음하던 때처럼 약간의 한숨이 섞여 나오는 일은 이제는 없었다. 그렇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 순순한 한숨, 먹고 사는 것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문굿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세상에 실용적인 쓸모라고는 없는 시인의 이름 하나에 기필코 섞여들고야 말았던 그 가벼운 탄식과 한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20세기에 성장한 그녀와 달리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건 없었다. 딸 아름 역시도 그랬다. 그 탄식이라고 해야 하나 한숨이라고 해야 하나 망설여지는 바로 그 날숨. 비행기는 화창한 마이애미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떠올랐다. 비행기 창 아래로 마이애미 해변이 보였다. 해는 이른 아침부터 이글거리며 떠오르고 그 해가 환히 비추는 해변은 한적했다. 어젯밤까지 저 마이애미 거리에서 세상 마지막이 닥칠 듯이 젊은이들은 오징어처럼 몸을 비틀어댔다. 관능은 터져버릴 듯 손바닥만한 수영복 밖으로 빚어나오고 있었다. 벗음으로써 관능을 실현하고 싶던 그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벗어서 이미 관능을 포기하고 있었다. 마이애미 밤거리에서는 옷을 많이 입은 쪽이 어쩌면 훨씬 섹시했다. 이제 그 관능에 겨워 몸부림치던 젊은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으리라. 그들의 춤은, 그들의 음주는 그의 풀어진 동공과 헐벗은 몸으로 거리를 휩쓸고 다니던 그들의 배회는 오히려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보였다. 그녀는 안다. 허무가 기습할 때 인간의 방황은 더 노골적이 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메워지지 않을 공허는 낮 뒤에 내리는 저녁처럼 당연해진다는 것을.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들이켜는 절망과 같았다.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지독한 자기 혐오는 당연했다. 언젠가의 그녀도 그 젊은이들처럼 방황했었다. 그것은 어떤 젊은 날의 한 파편이었을까? 언젠가 밤새워 술을 마시고 큰 길로 나설 때 가끔 저 멀리서 푸른 새벽이 어리고 있었다. 취해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 너머로 보이는 그 새벽은 땅속에서 잘못하여 머리를 지상으로 내민 무의 대가리처럼 푸르렀다.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나온 그녀는 그 빛이 아팠고 생각해보면 비스듬히 떠오르는 겨울해의 빛에 푸르게 멍들었다. 쉴 새 없이 쓴 침이 역류해왔고 쓰레기 더미들 옆에서 토하며 울었다. 그 무 대가리 같은 풀은 너무 일찍 지상으로 머리를 내민 자에게 내려진 시퍼런 멍 같은 그 새벽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젊고 정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날 몸과 마음은 터무니없이 격렬해서 마치 과속하는 자동차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도 치명적인 접촉 사고를 일으키곤 했다. 그런 접촉 사고들로 그녀의 마음은 40이 되기도 전에 더 다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처 입었다. 삶이 자신을 시멘트 바닥에 대고 철썩철썩 패대기 치는 것 같았다. 아픈 촉각보다 힘겨웠던 것은 제 귀로 들어야 했던 그 명백한 고통의 소리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습관처럼 핸드백에서 돋보기를 꺼내 기내 잡지를 집어들었다. 이제 너무 늙고 그리고 너무 많은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어쩌면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는 옷 따위 벗어던질 수 있는 마이애미의 젊음을 질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사랑은커녕 격렬한 미움조차 가지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자신의 인생은 그 겨울에 끝났다고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었다. 19살 이후로 그녀가 했던 단 한 번의 모험은 사랑이 아니라 이별이었는데 그조차도 그녀의 남편이 하시시에 중독되었다가 그만 헤어지자는 그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이혼조차도 그녀에게는 그저 덤덤한 일상의 연장이었다. 한 번도 그와 애틋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별 속에 흔한 격정이 없었다. 미움조차 없었다. 그에게 1년치의 반값을 지불해 주었으니까. 40년 전 그 해에 추웠던 여름, 농작물들이 냉해를 입던 그 해의 여름처럼 그렇게 추운 여름이 있듯이 단 한 번도 뜨겁지 못했던 인생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자신의 생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잃어버린 젊음 때문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젊지 못했고 따라서 늙어가지도 못했다고 생각해왔다. 방부 처리된 낱말들처럼 너무 조숙해서 성숙해지지 못한 애어른처럼. 어젯밤에는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녀는 일행들과 떨어져 먼저 방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침대에 누우려다 바로 잠들지 못할 것 같아 언제나처럼 얇은 시집을 열었다. 나이 덕에 쉬었다. 제 마른 가지 끝은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습니다. 더는 쪼개질 수 없도록. 제게 입김을 불어넣지 마십시오. 당신 옷깃만 스쳐도 저는 피어날까 두렵습니다. 어떤 나무의 말.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을 툭 하고 치며 지나갔다. 그녀 자신조차 열어보지 못한 오래된 봉인이 뜯기는 듯 가슴 저 밑이 얇게 저미는 듯 낯선 통증이 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 먼저리에 손을 댔다. 경험상 그리 좋지 않은 징조였다. 결국 그녀는 냉장고 미니바에서 작은 위스키를 꺼내 따라야만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이애미 해변은 화사했고 누군가가 치는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그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가 에릭 사티의 짐노데피를 연주했던가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메모를 했다. 얼마 만일까 낯선 도시의 창가에 앉아 위스키를 마신다. 머릿속에서 울려오는 기억 속에 피아노 선율은 훌륭하고 사람들은 저 불빛들이 켜진 창 안에서 저마다 뒤척이겠지. 안녕 고독, 오래되고 창백하며 따스한 내 친구. 그녀는 창가에서 시집을 넘겼다.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제는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 줄기보다는 가지를,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편이다. 희박해진다는 것, 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나희 덕의 뿌리로부터.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뉴요크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뒤늦게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리려는데 두 통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한 통은 딸아이에게서였다. 엄마, 순천 금둔사에 홍매화가 피었어. 오늘 새벽에는 꽁꽁 언 흙 속에서 수서나 구근들이 뒤척이겠지. 매미 유충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와 배추 흰나비 번데기에 첫 균열이 가는 소리. 온 땅이 두근두근거리며 새싹하기에 하도 시끄러워 잠을 설치고 말았어. 그런데 새벽에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내 뱃속에 그러니까 엄마 손주가 땅이 두근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맞추어 내 배를 디뎠다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조금 울었어. 엄마가 날 뱃속에 넣고 이런 느낌이었겠다 싶었지.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을 이 신비. 내 안에 또 다른 우주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 어떻게 생명 속에 또 생명이. 처음으로 엄마, 처음으로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내가 자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깊었어. 오늘 뉴저지로 가지? 할머니께도 안부를. 좋은 여행. 딸이 보내온 메시지에는 짓붉은 피를 토해놓은 듯한 홍매화가 피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문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였다. 뉴욕은 추워. 영하 2도에 강풍이 불고 있다고. 따뜻하게 입고 오는 거지? 혹시라도 2시 이전인 점심에 맨해튼으로 나올 수 있다면 문자 줘. 내 사무실이 센트럴파크 옆이니까 점심 제공도 가능. 잘하면 픽업하러 갈 수도 있고. 그제야 그녀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녀에게 머무는 얇고 가녀린 통증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멀리 고국의 남쪽에서 결국 홍매화가 피어났구나. 땅 깊은 곳에서 수선화와 히아신스 구근이 어깨를 우쭐거리고 매미 유충이 기지개를 켜고 배추 흰나비 번데기가 균열을 일으키고 딸 뱃속에 손주의 발이 제 어미의 태를 딛고 행진했으니까. 온 세상에 덮인 땅의 모든 혈관에 새싹, 맷박이 뛰었고 그래서 늙은 자신들에게는 저 시들이 이 아침이 끔찍했구나. 희미한 봄밤의 향기가 묻어와서 늙어가는 이에게 깨어나는 봄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게다가 생의 봄날 그녀를 온통 차지했던 한 사람이
뉴욕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녀는 한 손으로 약간 열이 있는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그였다. 뉴욕은 추워. 영하 2도에 강풍이 불고 있다고. 따뜻하게 입고 오는 거지? 혹시라도 2시 이전인 점심에 맨해튼으로 나올 수 있다면 문자 줘. 내 사무실이 센트럴파크 옆이니까 점심 제공도 가능. 잘하면 픽업하러 갈 수도 있고. 그제야 그녀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녀에게 머무는 얇고 가녀린 통증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멀리 고국의 남쪽에서 결국 홍매화가 피어났구나. 땅 깊은 곳에서 수선화와 히아신스 구근이 어깨를 우쭐거리고 매미 유충이 기지개를 켜고 배추 흰나비 번데기가 균열을 일으키고 딸 뱃속에 손주의 발이 제 어미의 태를 딛고 행진했으니까. 온 세상에 덮인 땅의 모든 혈관에 새싹, 맥박이 뛰었고 그래서 늙은 자신들에게는 저 시들이 이 아침이 끔찍했구나. 희미한 봄밤의 향기가 묻어와서 늙어가는 이에게 깨어나는 봄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게다가 생의 봄날 그녀를 온통 차지했던 한 사람이 뉴욕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녀는 한 손으로 약간 열이 있는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